안녕하십니까, 안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핵심 요약 강의죠. 임대차에 관한 필요한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임대차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자, 일단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채장기간은 무제한이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단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데, 만약 그 부동산 중에서 주택에 관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겠죠. 상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겠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임대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이다, 상가다 이런 말이 없으면 민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1년, 2년 하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지 통고를 임대인이 했다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다면 1월 지나게 된 임대차가 소멸하게 되고요. 또 임대차에 대한 법정갱신인데 요건은 이렇습니다. 만료 후 상당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이죠. 우리가 만료 전 6월부터 1월, 만료 전 6월부터 2월 이런 거는 전세권이나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요건이고요.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만료 후 상당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우리가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갱신이라고 하고요.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법정갱신되면 임대인이 소멸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소멸 통고하게 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가끔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됐을 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게 된다는 점이죠. 유의하실 것은 제3자가 제공한 임차보증금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으로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임대차의 대항력이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임차권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첫째, 등기된 임차권. 다시 말하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고요. 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 없이 대항력이 인정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토지 임대차입니다. 토지 임대차인데, 토지 임대차가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했어요. 그러면 임차인도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갱신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상권과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못 사겠다라고 거부할 수 없고요. 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똑같죠, 그죠? 다만 다른 게 있는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고요. 유효리 경과하게 돼서 토지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때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는데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든지 아니면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비용입니다. 일단 비용은 필요비든 유익비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요. 필요비든 유익비든 임차인은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 시 바로바로 청구합니다. 이에 반해서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점유자도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 청구하게 되냐면 목적물을 반환할 때예요. 그래서 점유자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반환할 때 청구하게 되고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청구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반환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임의 규정이죠. 자,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에요. 다만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이하고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무엇도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건물 등의 임대차입니다. 자, 건물 등의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만약에 부속시킬 물건이 부합을 하게 되면 임대인 소유가 되고 이때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으면 임차인의 소유가 되고요. 이때 만약에 부속시키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을 시킨 거라면 이때는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고요. 건물 등의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건물 등의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부합이 돼서 임대인 소유가 되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또 그 물건을 부속시키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부속물 매수 청구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하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이하고로 이 청구권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부속 매수 청구권이든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차임입니다. 첫째, 임대차의 성립요건이다. 자,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임대차는 유상이거든요. 따라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차임이 없다면, 차임 지급하기는 약정이 없다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가 되므로 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필요하고요. 원칙적으로 후불입니다. 따라서 토지 등의 임대차라면 연말, 그 다음에 건물 등의 임대차라면 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게 되는 거죠. 몇 기분입니다? 2기분입니다. 따라서 월세면 2달치가 될 것이고 연세면 2년치가 되겠죠. 아무튼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지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임이나 보증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 청구가 가능한데 무제한이에요. 조심할 것은 전세금의 증액의 경우에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주택임대차의 증액의 경우에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또 상가 건물 임대차의 증액의 경우에도 10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거든요. 다만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증액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와 전대요. 자,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또는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좀 사례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게 됐어요. 물론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없이 양도 전대를 했단 말이죠. 첫 번째 기억할 거,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것은 유효해야 뭐가 발생하죠?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다면 병에게 동의를 받아줄 책임, 갑으로부터죠. 또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죠? 유효한 거고요.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겠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갑은 첫째,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근데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갑을 우리가 간접점유자죠.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직접 점유자인 을에게 직접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없다.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침탈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거든요. 따라서 을 스스로 양도하고 전대하는 것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차임을 여전히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으므로 임대인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도 있죠? 해지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입니다. 동의를 얻어서 전대를 했거든요. 자,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임차인, 갑이 임대인인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전대를 했어요. 근데 갑으로부터 뭘 받았죠? 동의를 받았죠. 이때 병을 우리가 전차인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갑과 병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되는 거죠. 첫째, 자,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갑과 병 간의 직접 임대차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병은 갑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다만 병이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물건은 갑의 소유이기 때문에 1. 전차인 병은 임대인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임차인에 대한 을에 대한 차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두 번째,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권리가 소멸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차권이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보호규정이 있죠. 갑과 을이 합의로 임의적으로 해자했다는 이유로 을의 임차권이 소멸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예외적 보호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에 존속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고를 했다는 이유로 을의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 통고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요? 병, 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지만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원래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습니다. 그 해지 통고를 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전차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차인에게 해지 통지했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됩니까? 통지해 줘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를 얻은 전차인에게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임대인인 갑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거나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지 통고입니다. 자, 해지 통고에 대해서도 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해지 통고를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이 되잖아요. 한 가지 사유는 배웠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죠. 근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정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해지할 수 있다. 또는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해지할 수 있다라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지할 수 있고요.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또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파산관제인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나 파산관제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6월이 지나게 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조심할 것은 이때는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나 파산관제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다만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지입니다. 여기서 해지는 즉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일정 기간 없이 바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방금 했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한 때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수익하게 해줄 적극적인 의무가 있죠. 이런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됐고요. 그 잔존 부분만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죠. 이런 5가지 사유가 있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요. 해지당한 임차권은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임대차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자꾸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가지고 이것을 꿰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임대차의 원칙은 민법상 임대차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거 아주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나서 문제도 푸시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넘어가셔야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고맙습니다.